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시 순서에는 정치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SBS 보도국 정치부의 원일이 선임 기자도 함께합니다. 원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 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얘기로 모처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기존 정당에 입당을 하느냐 아니면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인 제3지대를 선택할 것이냐. 반기문 전 사무총장 아직 명확한 선택 지점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오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잇따라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가슴속에,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아주 전체적으로 개혁을 하자는 이런 데 대해서 제가 경의를 입수합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저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진보주의자라고도 그랬다가 보수주의자라고도 그랬다가 중도 보수라고 그랬다가 최근에는 제가 좀 주의를 바꿨습니다. 낙상주의로. 낙상주의. 예, 이게 나이가 들면은요. 미끄러져서 낙상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겨울 같은 때는 미끄러워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는 낙상하기 아주 쉬워서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오셨던 반기문 총장님의 그러한 경험, 노하우, 이것이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의미 있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분야의 일들이 영향을 받고 새로 정치를 해보겠다는 이런 사람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정치의 그 교체가 필요하다. 입당 얘기 좀 나누셨나요? 그런 얘기는 안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 쪽으로 입당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물론 조심스럽기는 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답을 피하고 있는 거네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저 임명진 위원장 얘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언중유골이네요. 정말 뼈가 있잖아요. 낙상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본인이라고 주어를 저라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숨겨진 뜻은 이제 당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이제 넘어지면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비꼬는 쪽으로 얘기를 좀 했잖아요. 오늘 임명진 위원장이 저는 평화방송에서 했던 인터뷰를 한 거 거기도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겨울에 집 놔두고 왜 텐트 치고 바깥에서 다니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하라는 얘기인데 아까 보신 그 화면 전에 나왔던 그런 그 주고받은 말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주목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임명진 위원장이 반기문 총장 딱 앉자마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반 총장님은 보수십니까? 진보십니까? 본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못하고 또 임명진 위원장이 또 새누리당 어려운데 개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고 살짝 넘어갔어요. 즉, 이제 묻고 싶은 말에 대해서 이제 의도적인 이제 동문서답을 좀 한 건데, 지금 반 총장 지금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정치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든 바른정당이든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오실 테면 오시고 마실 테면 마시다. 결단 내려라. 대답이 뭐냐? 이렇게 지금 이제 재촉하는 분위기입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사실 본인을 진보적 보수주의자인가요? 그렇게 개념 규정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그렇게 했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 집토끼도 놓치고 이제 산토끼도 놓친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이제 그래도 결국은 그래도 나는 돌고 돌아서 나는 결국은 그래도 보수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든 바른정당이든 다들 반응들이 그렇게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게 빨리 오셔라라고 이렇게 모셔가는 분위기에서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그 얘기를 생각해 보면 오늘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확실하게 반기문 전 총장을 겨냥했다는 게 저를 진보주의자라고 했다가 보수주의자라고 했다가 중도 보수라고 했다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주의를 바꿨다.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반기문 전 총장 들으라고 한 얘기 많네요. 그렇죠. 뭐 실없는 뭐 그냥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실없는 얘기를 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정확하게 이제 반 총장의 필요성이 설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다. 뭐 설 이전 그다음에 귀국 직전만 하더라도 뭐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어서 오십시오.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해서 설이 지나니까 글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것은 이제 설 이후 귀국 직후 컨벤션 효과를 타는데도 실패했고 또 설 민심 밥상머리 민심에서 반 총장이 다시 한번 부양하는데도 실패했고 그러면 설 지나서 이제 지지도가 뭐 여론조사에 보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정병국 대표나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표정과 말투를 보면 보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역시 그 대선 레이스에서는 호환마모보다 무서운 게 지지도구나. 어쨌든 지지도가 추락하고 반기문 총장의 보수 진영 내의 몸값이 상당히 반토막 난 것은 사실인데 뭐 어떤 부양책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한 대목이 바른정당에 입당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 얘기는 사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반기문 전 총장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고 바른정당 입당 권유했고 반기문 전 총장이 생각해보겠다고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 얘기가 나오는데 정병국 대표는 반응이 지금 박상원 박사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좀 뜨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 총장은 귀국 직후의 지도에서 반토막 나는 게 현실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 기다렸던 여당권 내에서조차도 크게 용도가 이제 별로 없는 게 아니냐라는 공감도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실기를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는데요.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에서 30% 정도의 높은 지지를 가지고 귀국할 때는 적어도 정치를 자기가 결기를 가지고 시작할 때는 어떤 전략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올지는 정리는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런 정리 없이 오셔서 그동안 계속 유일하게 매달렸던 게 빅텐트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텐트를 치려면 자기 폴대는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폴대가 있어야 폴대 가지고 텐트를 치죠. 자기 폴대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폴대가 어디는지도 정하지 않은 채로 와서 텐트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진보적 보수주의자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도기 사뚝이 다 날아가고 그러다 결국 보니까 한 2주일 지나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야당 쪽에서는 야 오려면 야당이라는 걸 정체성 명확히 밝혀라.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그 프레임에 들어가면 사실은 야당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야당 내에서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당 프레임으로 가면 본선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좌구우면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체성의 부재였고 전략의 부재였고 자기 폴대를 갖지 않는 그냥 터무니없는 빅텐트에만 매달린 결과를 자초한 게 아닌가 참 아쉽습니다. 빅텐트를 본인이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남이 그렇죠. 다 지어지면 이렇게 몸만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신 예, 예. 건가요? 예. 자기 폴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내부에서도 이게 빅 텐트가 아니라 빈 텐트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나마도 그 빈 텐트도 좀 커야 되는데 그게 너무 작아졌다는 데 지금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몸집을 키우느냐를 가지고 지금 이제 다음 주 8일을 지금 이제 디데이로 잡고 있잖아요. 이제 국민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독자적 세력을 갖고 그거를 가지고 연대를 하든 통합을 하든 새누리당이든 바른정당이든 뭔가를 좀 뭐를 어떤 수를 좀 내보겠다는 건데 그 8일까지 못 기다려주겠다는데 문제가 있네. 시간이 없어요 반 총장한테. 그게 반기문 전 문제입니다. 총장이 귀국한 뒤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인데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좀 여쭙고 싶은 게 생겼는데 10% 이하로 만약에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지금 상당히 하락 국면이란 말이죠. 네. 그럴 경우에 반기문 전 총장 측이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대선 전국에서 계속해서 도전할 동력을 없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박지원 대표가 일찍이 예상했던 것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샷다문 내렸다는 거고 샷다 내리게 되면 시간 없으니까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말이었었어요. 그 디데이가. 그런데 반 총장 측에서 좀 실기를 했다라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그것을 실기하고선 설 연휴까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설 연휴 동안에 이른바 밥상머리에서 반기문 하면서 뭔가 반기문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막 이뤄져야 되는데 악플보다도 더 나쁜 것이 무플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무플 상태로 갖고 지금 설 연휴 끝난 이후에 일주일 더 시간을 좀 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조금 매우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자리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완주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폴대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들어오시자마자 신당 창당의 깃발을 걸고 자기 휘하에 세력을 거두든가
아니면 어느 당을 정해서 그 당에 들어가서 폴대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쟁취하든가 그 다음에 그 폴대를 가지고 텐트를 쌓아가는 그게 정치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만들어놓은 텐트에 몸을 들어가려고 했거나 폴대를 놓고 계속 이 간만 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한쪽을 저기서 이제 보수 프레임이나 여당 프레임을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누리당사하고 바른정당을 간 것은 그래 나는 이제 야당이 아니라 여당으로 정체성을 가져가겠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어버린 거고 그 여당 내에서도 또 경선을 통해서 통과해야 될 또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의 그 낙상주의라고 하는 저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저 간접화법이 굉장히 자기 자신 뼈아프게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이제 반기문 총장의 지지도가 정점이었습니다. 한 35% 정도 간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하지 않았나 생각이 35% 정도의 지지도를 갖고 귀국을 한다면 뭐 바른정당에 입당을 해서 새누리당을 접수하고 빅텐트를 쳐서 내가 중심에 서서 문재인하고 1대1 구도를 만든다라는 어떤 굉장히 달콤한 작년 5월의 조사를 기반으로 한 어떤 프레임을 만든 것 같은데 사실은 탄핵 이후에 전국이 급변했지 않습니까? 급변한 상황에서 그에 맞는 어떤 효과적인 아까 김근식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전략이 전혀 부재했다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 보면 유방이 천하도 도모를 할 때 장량, 한신, 소화 등 참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 정도의 사이즈를 전쟁을 치려면 그 정도에 맞는 어떤 진영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가 있겠거니 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실패를 했지만 그 진영조차도 지리멸렬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모일간지를 보면 충청권 의원 10여 명이 과거에는 공산당만 아니면 따라가겠다 했다가 지금은 전부 다 좀 모르겠다라고 이제 유예 상태의 입장을 표명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야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 그 정치라는 이 타짜들의 세계에서 아마추어가 너무 쉽게 이렇게 판에 앉은 거 아닌가 아무 준비 없이 그랬다면 좀 아쉬운 게 복귀를 해온다면 바른정당이든 어찌든 아까 폴대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가 안 됐다면 정당이라는 둥지 속에서 먼저 또아리를 틀면서 내부 경선을 통해서 뭔가 실전 경험을 좀 쌓아가는 이런 수순이 좀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설 이후에 반기문 총장이 굉장히 위기에 봉착한 것은 뭐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봉착한 반기문 전 총장 얘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광화문 광장에 모인 촛불 민심, 촛불 집회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요. 이 말이 반기문 전 총장의 이념적 지향점, 가치관이 어느 쪽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광장의 민심이 초기에 그한 순수한 이러한 뜻보다는 약간 또 변질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서 다른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당연히 비판하고 나섰죠. 변질된 것은 촛불 민심이 아니라 반 전 총장의 투심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몰이해한 나머지 정치 꼼수만 먼저 배우시려는 것 아닌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촛불 집회에 한번 나와보기를 했는지 이도 저도 아닌 반 총장의 양다리적 사상 뒤에는 결국 나와 다른 이를 모두 변질된 것이라고 보는 또 다른 패권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촛불 집회에 변질된 면이 약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실제로 가본 게 아니라 뭐 텔레비전 화면 보고 나서 또 이 얘기 했다 그래서 더 질타를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발언을 주워 담으려고요. 주변에 있는 지금 이제 있는 그 부족한 참모들이 지금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주 만들어낸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이 그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저기 이석기 석방하라는 그 주장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얘기한 거다. 너무 과한 지금 지금 헌법에 의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반대했던 그것에 역행했던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는 거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변질됐다고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참모들이 주워 담으려고 지금 아주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 발언이 뭔가 준비되거나 무슨 옆에서 써준 말이 아니라 본인 생각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꼭 그렇게 이석기 의원 석방 같은 과도한 주장뿐만이 아니더라도 100만 촛불 민심의 그 본질과 핵심을 꿰뚫는 데 있어서 민심과 좀 뭔가 괴리가 있구나라는 거를 딱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러면 나는 정통 보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보수 우익 이 보수주의다를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니까 옆에 참모들도 곤혹스럽죠. 이거 자초한 겁니다, 지금. 두 기자님 계시지만 저 그림을 보면서 제가 휴일날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캠프가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명절 연휴 동안 뭔가 심사숙고해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한다라고 기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저게 보면 통상 대선 후보는 서서 뭔가 뒤에 현수막도 좀 걸리고 이렇게 준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의자에 거의 반 총장이 갇힌 듯이 앉아서 뭐 저렇게 준비 안 된 멘트를 막 합니다. 광화문 뭐 촛불 집회 같은. 저렇게 본다면 뭐 저 촛불 집회에 대한 그 반 총장의 조급함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집토끼부터 좀 잡아야겠구나라는 급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림상 봤을 때 전혀 이게 캠프가 작동이 안 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저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여론조사 2위 정도를 달리는 후보의 그 설 연휴 기자 간담회라면 저런 그림이 나온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본다면 저 그림이 보여주는 시사는 들면 반 총장이 대선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너무 준비가 지금 부족한 거 아닌가. 그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화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전반대로 보면 좀 소박하게 보이는 측면도 일부러 또 저렇게 연출을 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저 발언의 실수를 보면서요. 저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외적인 모습에서의 좀 캠프의 좀 부실함 이것도 있지만 본인의 정치적 내공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말은 기자들이 모여있는 간담회자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중도적 보수주의자고 지금 대권 후보로서 지금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할 사람이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도 사실 이 방송에 나오면서도 방송에 할 말 안 할 말을 우리는 정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가 갖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적어도 대선에 유력한 후보가 나와서 기자가 한다면서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자기 스스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저것을 아까 장량, 한신, 뭐 소화 이야기하셨지만 아무리 그 훌륭한 참모가 있어도요. 본인이 그 내공이 없으면 그 감당 못합니다. 그 내공을 아주 민낯으로 보여준 겁니다. 촛불 민심에 대한 왜곡, 그다음에 촛불 광장에 가보지 못했던 어떤 실천적인 미숙함도 있지만 저는 정치적 언어에 대한 내공이 바닥이구나 이걸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보는 거하고 이제 역시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거하고 또 이제 정말로 그런 온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딱 봤을 때 아주 괜찮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돈 없다 그랬잖아요. 소박했고 막 뒤에 막 현수막 붙이고 막 현란하게 무슨 어떤 상징물 갖다 붙이지 않아도 정말로 정치를 새로운 모습으로 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딱 발언 나오는 걸 딱 보고 저거는 지난번에 돈 없어서 정당 들어가야 돼. 힘들어서 뭐 정치 못하겠다. 정당 들어가야 됐다고 한 발언이 정말 50점짜리 미스라면 저거는 200점짜리 미스다라고 저는 순간적으로 딱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말 그대로 정치적 내공일 수도 있지만 내가 왜 정치를 해야만 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안 됐을 때 나오는 좀 미스거든요. 저런 게.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아마 그런 측면도 옆에서 돕는 분들이 많이 느낄 겁니다. 소신이라고 한다면 저게 평소에 소신이었다고 한다면 그 소신이라고 거침없이 그렇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그러면 나름대로 정말 황교안 총재한테 갈 게 다 올 거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그것도 아니니까 다 흩어져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하는 도중에 잠깐 나왔었는데 새누리당 안에 있는 충청권 의원들이 반기문 전 총장을 돕겠다. 그동안 큰 소리 쳐왔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당을 떠나서 반 전 총장을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탈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전 원내대표 반기문 전 총장과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했는데 어제와 오늘 대답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변함없는 반기문 총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더 후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어요. 우리 충청권 의원들, 특히 뭐 다른 지역 의원들도 많이 있지만 반기문 총장이 대안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변함없는 확고부동한 그런 지지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반 총장이 이게 좀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이럴 때 더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좀 나왔고. 뭐, 탈당도 충분히 뭐 결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어제 말을 약간 주워 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달라진 거예요?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JP 화법을 지금 흉내내시는 것 같은데. 대선 취재는요, 경험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호남과 영남이 아니라 저는 충청권의 충청 민심을 대선 취재의 어떤 이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는 좀 경향이 좀 있는데, 절대적 맹주로 군림을 했던 JP가요, 대선 때 그것도 대전 충남에서 최대치로 오른 게 45% 지지래요. 그나마 또 충북은 또 그거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충청도를 다 합쳐봐야 절대적 맹주인 충청 민심은 30%대밖에 안 됐었어요. 그 영호남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반기문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충청권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게 지금 애매모호한 저 정진석 전 원내대표의 저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탈당을 하겠다는 얘기지. 지지는 하지만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충청권 의원들 얘기를 지금 설 연휴 전후에서 제가 쭉 접촉을 해보면 지역 민심이 나가는 거를 지금 허용치를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충청도 민심의 특성상 될 사람을 밀어야 된다라는 어떤 독특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충청권 의원들이 속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될 것 같은 사람 민다는 건 꼭 충청권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수도권이나 호남이나 영남도 좀 마찬가지로 될 만한 사람. 호남과 영남은 떨어져도 내 사람이고 떨어져도 내 편인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떨어져도 우리는 선생님을 민다라는 그 정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눈덩이론이라 그래요. 정치적으로 아무리 힘이 적어도 나는 미는 사람을 딱 밀면 이 세력을 눈덩이처럼 불려나가는데 충청도는 반대예요. 아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충청권을 좀 남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건 뭐 저도 인정하고 많이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호남도 DJ 이후에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뭐 이랬을 때 물론 또 정동영 후보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호남은 될 사람이 누군가를 좀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각 지역별로 뭐 표심의 어떤 칼라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뭐 예단해서 정형화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저 충청권 새누리당 의원들의 고민은 그런 뭐 충청 민심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반기문 총장에 대한 이제 믿음이 갈수록 떨어져 가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만 해도 뭐 먼저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뉴욕까지 찾아가서 모시고 오려고 하고 뭐 미략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공산당만 아니면 따라가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분들인데 지금 귀국한 이후에 반기문 총장의 행보, 애매모호한 가지자 행보에다가 자기 풀 데도 없이 텐트에만 의존했던 행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여당도 아닌 야당도 아닌 행보, 그리고 이제 와서 반토막난 지지율을 생각해보면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허벌판에 나갈 수 있는 동력으로서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기문 총장의 최종 결정을 본 다음에 나갈지 말지, 따라갈지, 그냥 지켜볼지 아마 최종 판단을 남겨놓고 있을 겁니다. 충청권 의원들 나갈까요? 지금으로서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귀국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설민심 이후에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한다면 반 총장 쪽에서 의도했던 바른정당도 접수하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 충청권 의원을 포함해서 20-30명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합쳐주고 뭐 이런 아주 괜찮은 그림들을 아마 그렸을 텐데 현 시점에서 반기문 총장이 한 20일간 보여줬던 정치적 내공 또 그 결과물인 서리우의 지지도 그다음에 정치권의 이른바 전문가들 사이에 회자되는 캠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 등등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입장에서는 꼭 충청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반 총장을 가지고 대선을 한번 치러봐야지라고 생각했던 현역 의원들이 새누리당을 빠져나와서 반 총장 쪽에 합치기는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움직임 어쨌든 간에 여권 특히 새누리당 바른정당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정체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데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도가 상승 국면에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겠지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리서치가 지난달 말에 전국 유권자 1,011명을 상대로 해서 응답률 13%였네요. 문재인 전 대표가 32.8%, 반기문 전 총장 13.1%인데 보십시오. 문재인 전 대표는 전주보다 7.5%포인트가 올라간 반면에 반기문 전 총장은 3.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안희정 지사가 많이 올라왔네요. 4위가 됐고 황교안 총리가 8.3%로 5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보다 더 높은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황교안 총리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만나셨다는 보도가 나왔죠. 뭐 좀 저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심재철 의원도 좀 만났다 그러고 지금 뭐 굉장히 황교안 총리가 정치권 인사들을 많이 만났어요. 특히 이제 이 정통 이 여권 쪽을 좀 집중적으로 만나고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한 두 자릿수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추세로 지금 가면은. 그렇다면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굳이 반기문 전 총장한테 목을 매지 않아도 우리도 후보 낼 수 있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배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지금 오늘 벌어진 이런 상황들이 저 황교안 총리의 부상하고 지금 연관돼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된다면 새누리당은 지금 대체제로서의 황교안 총리 카드 분명히 유의미한 변화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분에게는 좀 짧게 대답을 부탁드릴게요. 황교안 총리가 대선 출마할까요? 뭐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출마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탄핵 때문에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총선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기울어져 있다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60세 이상이 1,000만 명 유권자가 돌파를 했고 약 한 25%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지만 탄핵이라는 특이한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그 보수층이 이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유승민 의원 뭐 한 2% 정도, 뭐 그다음에 남경필 한 1% 정도 보수 진영 내에서 이른바 반기문 총장이 무기력화된다면 선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 총장이 빠지고 그 표가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고 있다고 봐지는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어찌됐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과가 날 경우에 그 이후에 전혀 다른 대선 국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 왜냐하면 보수 진영이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그 토양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길 잃은 보수표가 황 총장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일시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 교수님요? 분석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황 권한대행이 실제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 정치 도덕적 차원이라고 할까요? 법률 쪽이야 문제가 없겠죠. 보궐선거기 때문에 30일 전에만 뭐 나오면 되는데 정치 도덕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심판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2월 말 3월 초에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60일 남은 대선 기간을 관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30일 만에 옷 벗고 야 내가 선수로 뛸게? 보수 쪽에서 정말 후보가 없어서 정말 황교안 총리를 진짜 목매달면서 쳐다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정치도덕적으로 개인적으로 후보로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럴 만한 돌파력이 갖거나 그런 결단을 가진 분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탄핵이 만약에 탄핵 심판 사건에서 탄핵이 인용된다고 한다면 재밌는 게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선 날짜를 결정한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이 대선 날짜를 결정하고 만약에 본인이 출마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지정한 날짜에 본인이 출마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도 게다가 있다. 대행의 대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또 희한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네, 하겠죠. 그렇죠. 대행을 지명할 수 있어요. 예. 어쨌든 황교안 총리의 선택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대정부질문에 황교안 총리 부르냐 마느냐 민주당은 안 부르겠다. 국민의당은 왜 안 부르느냐 이렇게 또 야권에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만큼 황교안 총리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지지도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달 전주보다 7.5%포인트나 상승하고 32.8%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게 많이 나온 얘기이긴 한데요. 문재인 전 대표 측의 건배사가 이게 재밌어요. 이 대세론을 반영하는 듯이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이런 건배사가 유행한다고 해서 기사에도 많이 났는데 이런 다 들어보셨습니까? 특히 저기서 새로운 게 반기문입니다. 반드시 기호 1번 문재인. 이건 조금 반기문 전 총장 측에서는 좀 아프게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뭐 나머지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대문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이래문 이래도 저래도 대통령은 문재인, 안한문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연상이 되는데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문재인. 김은식 교수님 저 건배사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건배사를 이제 그 문재인 근처에 있으신 분들이 한다는 걸 보고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만 제가 볼 때 좀 오만한 게 아니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기문 안한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양쪽의 반기문 후보하고 안기문을 디스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조금 지나치게 좀 부자 몸조심해야 될 때 너무 좀 앞뒤 보지 않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저러한 뭐 자기만의 건배사로 축대를 이렇게 즐길 게 아니라
집토끼가 떠나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한테 등을 돌리고 나가는 자기 식구들을 감싸 안는 포용의 자세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박원순 시장이 지난주에 출마를 포기했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장이고요.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그냥 그만뒀겠습니까? 누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문재인 후보는 가서 껴안는 자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또 하나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탈당기를 써갖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문 자제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만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김종인 전 대표는 지난 4.13 총선 때 문재인 대표의 후임으로 들어와서 당을 그래도 살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김종인 전 대표가 나가지 못하도록 끌어안는 자세를 단 한 번이라도 보여줬느냐? 저는 지금 지지율 1위고 대세론은 굳혀졌다고 해서 저는 건배사를 할 때가 아니라 정말 아슬아슬한 정말 끝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나갈 사람들을 끌어안는 포용의 자세가 가장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건배사 실제로 들어보셨어요? 한대요. 저는 직접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독이냐 약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독도 되고 약도 된대요. 본인들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 캠프에서. 근데 독하고 약은 합쳐면은 독약이잖아요. 이게 약독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합치면은 독약인 거 보면은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지금 저 김 교수님 그 의견에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예요. 근데 이제 떠나가는 집토끼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큰 지금 그 위크 포인트는 패권주의라며요. 패권주의에 대한 지금 그 거부감이라며요. 그렇다면 그 확장성 부족을 위해서는 저런 건배사는 저 개인적으로는 독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전략에서 불변의 원칙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에게 오만하게 비춰지는 순간, 아까 패권주의 말씀하셨는데 패권주의 플러스 오만함이 비춰진다면 그건 굉장히 배격이 무효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문 대표가 대세론이 사실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뭔가 좀 착각을 하시는 거 아니냐. 주관적 발행과 객관적 현실을 혼돈하면 불행이 오지 않습니까? 선거 전략상으로도 대세론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본인 입으로 대세론이 사실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유권자들한테는 굉장히 오만하게 비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만함으로 비춰지는 순간 굉장히 선거 전략에서는 그 적색 경보가 켜진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전략상으로도 문재인 대표 캠프에서 좀 미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역시 대선 국면에서는 지지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 지지도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월등히 앞서가고 있고요.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도는 하락 국면이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3위 그리고 안희정 지사와 황교안 총리가 상승 국면이다. 이런 지지도 결과가 나왔네요. SBS도 조만간에 아마 여론조사 결과 해서 보도를 할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 결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잠시 뒤에는 정치 고수의 일침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십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